안녕하세요. 프리벤 팀장입니다. 2월 7일 국내 경기, 오후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한 경기 있습니다. 먼저 SK와 모비스와의 경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는 스케줄이 뭐 좀 널널한 편입니다. 30, 31일 이틀 쉬고 하루 경기했고, 그 다음에 2, 3, 4, 3일 쉬고, 오늘 3일 쉬고 5일 경기했고, 그 다음에 6일 하루 쉬고, 그 다음에 오늘 경기합니다. 나름 스케줄이 좀 괜찮은 편이고, 그 다음에 뭐 캐롯과의 경기에서도 빠른 트랜지션 경기 보여주면서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었다. 이날 뭐 캐롯이 나름 3점도 잘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역시 SK가 안정적으로 원희를 상대로, 그 다음에 원희가 캐롯을 상대로, 그 다음에 김선영이 빠른 트랜지션을 보여주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경기였고,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직전 DB와의 경기에서 조금 경기 초반 고전하였는데, 결국 아바리엔토스가 이날 3점을 15개를 던졌어요. 3점 15개 중에 7개를 메이드 시키면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모비스가 원래 캐롯처럼 3점 의존도가 높은 팀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아바리엔토스 한 명의 이 3점으로 인해서 경기 스코어를 벌렸다라는 점, 이 점이 뭐 디비전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오늘 경기에서는 이게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한 번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바리엔토스가 전성현급으로 뭐 한 40% 정도의 3점 성공률을 보이는 선수가 아니고, 그냥 뭐 일반 매체에서 3점 성공률이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바리엔토스의 3점 성공률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32%입니다. 32%짜리 선수가 15개 던지는 게 저는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론 최근 5경기에서는 뭐 최근 5경기도 낫네. 30%네. 최근 5경기에서 직전에 뭐 50% 정도의 성공률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을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낫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뭐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또 한 가지, 서울 SK와 모비스가 만나게 되면은 일단은 모비스 선수들의 이 파울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아바렌투스가 평균 3.5개, 이우석 3.3개, 프림이 4개입니다. 평균 4개를 한다는 거예요. 4경기 동안 4개를 한다? 이거 오늘 경기 분명히 파울 트러블에 프림이 또 고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서명준 3.8개입니다. SK 선수들은 보면은 1.5개, 2.7개, 1개, 2.8개, 2.3개인데, 원인은 뭐 1.5개, 뭐 거의 파울이 없죠. 파울 없이 수비하고 있는데, 이 프림의 4개 파울, 이거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 경기 충분히 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직전 경기에서 모비스한테 SK가 패였죠. 이날 경기가 이제 SK가 전날 가스공사와 3차 연장하고 SK와 경기를 하였는데, 이날 뭐 1쿼터에는 주전 라인업이 다 빠진 상황이었고, 최준용도 없는 상황에서 모비스가 승리하였고, 올 시즌 4번의 경기에서 SK가 단 한 번 승리하고 나머지 경기는 다 패했어요. 자, SK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상위권 팀, 특히나 이 모비스 같은 팀 순위가 붙어 있죠. 언제든지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수 있는 팀인데, 이렇게 상위권 팀들한테 특정 팀에게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밀리는 것을 절대 원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 경기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SK가 반전의 서막을 알릴 것으로 예상이 되며, 최근 수비는 모비스가 더 좋은 상황입니다. 모비스가 더 좋은 상황이고, 하지만 득점력에서만큼은 SK가 더 좋은 상황. 그다음에 주전 구간에서는 뭐 당연히 뭐 모비스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왜냐? 모비스 같은 경우는 딱 그 주전 멤버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멤버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SK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들락날락 거리는 경우가, 특히 이제 백코트에서 들락날락 거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 뭐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모비스가 전반적인 스탯에서는 조금씩 다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조금씩 앞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봤을 때 오늘 경기만큼은 일단 체력적인 문제, 그다음에 어떤 두 팀의 어떤 상성과의 문제, 또 홈팀이 주로 승을 가져갔다라는 것, 그다음에 어떤 프림의 파울 트러블, 뭐 이런 것들을 예상해 봤을 때 SK가 보다도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바리엔토스의 4쿼터의 3점 난사도 분명히 한몫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며 SK가 핸디캡을 극복하면서 오늘 경기 다득점 경기 예상해 봅니다. 다음에 대한항공과 삼성화재 경기입니다. 대한항공이 지금 2연패에 빠졌고 삼성화재는 2연승을 거두었습니다. 대한항공이 직전 한정과의 경기에서 1세트 너무 쉽게 잡았죠. 25대 13인가? 16인가? 뭐 그렇게 잡았는데 그 다음에 내리 3세트를 내주면서 패배하였고 이날 경기는 대한항공이 못했다기보다는 한전이 워낙 잘한 경기였습니다. 한전이 워낙 잘 풀렸고 물론 대한항공이 어떤 기존의 어떤 대한항공만의 어떤 위험을 보이지 못하면서 좀 아쉽게 패하였고 하지만 뭐 링컨과 정지석의 폼은 괜찮은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곽승석이 리시브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공격에 좀 공격 가담이 좀 줄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삼성화재는 우카 상대로 2연승을 거둡니다. 예, 우카 상대로 2연승을 거두는데 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죠. 예, 우카 상대로 2연승을 거뒀는데 이날 우카 상대로 2연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리시브가 잘 됐습니다. 리시브가 잘 되면서 하현용과 김준호를 최대한 활용했다라는 점이 이크바이리와 김정호랜다. 저기 누구야? 이크바이리와 저기 누구죠? 신장호. 예, 이크바이리와 신장호를 살렸다라는 점입니다. 예. 신장호가 그러니까 중앙이 살아나니까 일단 신장호에게 붙는 블러커들이 신장호를 타이트하게 막아주지 못하면서 신장호의 공격 성공률이 올라갔다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어떠한 뭐 적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물론 김정호는 항상 꾸준히 제 몫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항상 꾸준히 제 몫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정호와 김정호가 리시브를 지금 도맡아하고 있는데 잘 버티고 있다는 점 또한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다. 하지만 이 삼성화재가 대한항공만 만나면 이 서브 리시브가 많이 흔들립니다. 즉 서브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면 일단 중앙을 직전 우카전처럼 중앙을 사용하는 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 대한항공이 서브로 삼성화재의 리시브 라인을 매우 흔들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삼성화재는 이크바이리에게 또 몰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되면은 대한항공이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승, 그 다음에 저득점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입니다. 직전 현대건설은 간만에 황현주가 GS전에서 활약을 해주면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이날 황현주의 공격 성공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한 40% 거의 50% 거의 육박하는 정도로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쉽게 경기를 가져올 수 있었죠. 하지만 이 황현주가 직전 그 GS전 말고 이 경기 직전까지만 해도 20% 미만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었었는데 물론 황현주가 오늘 40% 50%의 또 성공률을 보여준다면 이 경기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현대건설이 일단 정윤주가 리시브에서는 잘 버텨주었지만 김연겸과 그 다음에 황민경이 리시브에서 조금 흔들렸다라는 점, 예, 조금씩 이제 리시브에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이 좀 약간 좀 불안 요소이고, 뭐 오늘도 야스민 없이 경기를 꾸려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오늘 키는 황현주입니다. 황현주가 과연 아포짓에서 얼만큼 점수를 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조금 흔들리는 리시브도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흥국생명은 조금 변화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예, 일단은 김나희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의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김연경과 옐레나가 포지션 변경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같이 돌아다녔었는데 이제는 전이와 후위로 찢어지면서 그러니까 서브를 받는 상황에서 항상 김연경이나 옐레나, 김연경 또는 옐레나가 항상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즉 김연경과 옐레나가 후에 있을 때 김미연 때문에 김미연이 공격 성공해서 메이드를 못 시켜줘가지고 거기서 항상 고전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은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김연경이나 옐레나가 항상 전위에 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이 세타로 하여금 상당히 좀 어떠한 좀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원정 세타가 이거를 연경이 언니한테 올려야 할지 뭐 옐레나 언니한테 올려야 할지 뭐 이런 고민 안 하고 그냥 김연경이나 옐레나한테 올리면 돼요. 아니면 뭐 중앙을 쓰든가. 예. 그러니까 세타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이 오히려 저는 더 이 부분이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원정 세타도 많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게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 김미연의 리시브가 많이 나아졌죠. 뭐 여전히 불안 요소입니다. 오늘도 시한폭탄이긴 하지만 많이 좋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일단 김연경과 옐레나가 전이 후위로 찢어졌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원정의 토스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접어들었다라는 점을 보았을 때 흥국생명이 오늘 경기 훨씬 더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는 이 경기가 흥국생명이 많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많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일단 황현주가 포인트인데, 황현주가 1세트 초반에 조금 공격이 메이드가 안 된다면 흥국생명으로 확 기울어질 수도 있는 경기다. 저는 언어번은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예, 언어번은 패스하고 흥국생명이 보다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 흥국생명 승을 예상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하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빨간 딱지글들 모두 다 열람 가능하십니다. 이 투데이에 있는 빨간 딱지글들 모두 열람 가능하시고, 저희가 이제 VIP 픽 뽑는 것도 다 이 안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프리뷰를 참고하시면 경기에 접근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따 밤에 NBA 경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